의대는 어디로 진학을 하셨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진료 보실 때 얼핏 들었는데 충격파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지 못한 치료 같은데. 충격파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의 진폭을 가진 큰 파동이어야 한다는 것과 큰 세기의 파동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걸쳐서 충격파를 무기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린다든지 처음에 무기로 만들어보려 연구를 했대요. 계속 한쪽만 쓰다 보니까 고질병이 있어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혹시 진료 보시다가 시간 되시면 저도 한번. 당연히 받으려야죠.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아파요.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선생님. 진짜 제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수상한 직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재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스키 타시는 선수분들의 사진도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스키를 스포츠 중에서 제일 좋아해서 즐겨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금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부회장과 그리고 대한스키협회 알파인 스키팀 주치의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스키 선수들, 코치분들, 그리고 스키 매니아분들이 제 환자분들 중에 무척 많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막연하게 과학자가 꿈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대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과학 쪽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원래는 악기를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고, 바이올린을 하지 못하게 됐었고요. 집안 어르신들 반대 때문에. 그러다가 의대에 가면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때만 해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거든요. 같이 합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고민하다가 의대를 가게 됐었죠. 의대는 어디로 진학을 하셨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따로 하신 거예요? 따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 시험 보는 시스템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더 뭐 잘한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때는 이제 시험 보는 방식이 저하고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럼 공부를 잘하셨던 거네요? 저희 때 평가 기준으로는요. 공부를 잘하셨으면 선택지가 많았잖아요. 법대도 그랬죠. 될 수도 있고. 근데 의대를 선택한 이유가 음악 때문이에요? 저희 때는 의대하고 같이 이제 견주어서 많이 높았던 데가 물리학과랑 제어계측이라든지 뭐 전자계산, 전자공학 그런 쪽이 높았거든요. 그런 쪽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의대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한테는 음악이었습니다. 의대에서도 학과가 여러 가지잖아요. 외과, 내과, 수많은 과들이 있을 텐데 정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 멀쩡한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인턴을 제일 처음에 내과를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과 참 많이 친해져서 건강하게 좋아져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서로 기뻐하고 그랬었는데요. 3월에 내과를 돌고 9월에 다시 이제 내과를 또 돌게 됐는데 6개월 전에 좋아져서 퇴원하셨던 환자분께서 다시 입원하셔가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대학병원 내과에 입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게 뭐 아주 심한 당뇨, 간경화 환자라든지 뭐 아니면 암 환자라든지 이런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소위 말기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결국 내과에서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지연시켜준다 그럴까, 아픈 걸 덜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그렇게 심하게 망가지고 여기저기 부러지고 터지고 이런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몇 달, 여러 번 수술을 반복해서 받고 그러고 좋아져서 퇴원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또 혹시 이제 외래로 오시거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회복이 되거든요. 다른 과들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던 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고치고 다시 회복시켜서 이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관리만 해주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형외과는 수련받을 때 입장에선 수술실에 들어가면 살벌하고 힘들고 굉장히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가기까지의 코스가 어떻게 돼요? 의과대학 6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턴 1년 하고 정형외과 레지던트라 그러죠. 전공의 과정을 갖다가 이제 4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전문 분과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거기다 군대 다녀오는 기간까지 다 하게 되면은 꽤 오랜 시간 15년 정도 그 정도 내외 걸리는 것 같네요. 내가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아픈 데가 어딘지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요. 네. 요렇게 통증이 요렇게 엄청 많이 부었네요. 네. 부은 것만 가지고도 많이 아프고 불편하시겠군요. 네. 여기 요렇게만 눌러도 아프세요, 그것도? 네. 요렇게 조금 세게 네. 누르면 더 많이 아프고요. 그 인대나 힘줄들은 엑스레이로는 안 보여요. 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진단하려면 초음파나 MRI 검사가 필요한데 예. 근데 검사 받아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그 정도 의심되는 상태만 알고 일단 치료 시작해보고 싶으세요? 해보시겠어요? 예. 보고 확인해봐 드릴게요. 예. 주로 안쪽에 내측이 인데요. 아까 예. 이 부분이요. 예. 여기를 많이 다치고요. 예. 요거 한동안 방기부스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은 보조기 고정을 하시든지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예요. 네. 아무리 좋은 주사 맞고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셔도 관절 고정 안 하고 막 움직이시면 네. 안 나와서 나중에도 두고두고 후유증 남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충격파 치료 같이 하시면 네. 이 아픈 거 통증도 훨씬 빨리 줄어들고 다친 부분도 훨씬 빨리 재생이 돼서 좋은데요. 일하셔야 되니까 방기부스 하는 것보다 보조기 하는 게 더 예. 나으시겠죠. 네. 처음 다쳤을 때는 아마 이렇게 많이 안 부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바로 좀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좀 참으면 괜찮을까 해갖고 네. 일찍 올 거를 좀 늦었네요 지금. 대부분의 흔한 부분 파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거, 긴 거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긴 애들은 안 끊어졌지만 짧은 애들이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된 결과적으로 그 전에 짧은 애들이 멀쩡하게 있을 때는 이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짧은 애들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냥 크게 보면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짧은 인대 섬유들이 끊어진 거예요. 발목 한번 심하게 삐끗했는데 그때 이후로 자주 삔다는 경우가 네. 종종 있죠. 네. 그런 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다친 인대가 다치고 나서 잘 치료를 못하면 나중에 헐거워져가지고 잘 다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후유증 남는 경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치료는 주사나 약이나 물리치료가 아니고 안 움직이고 고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한 6주 정도 편안하게 쉬시면 다른 치료 아무것도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힘들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좀 움직이더라도 더 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기도 하고 이런저런 치료들도 하고 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실제 환자분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2시간째 대기를 했는데 네, 오래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게 사실 네. 저는 실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진료를 보시는지 리얼한 상황으로 좀 담고 싶어서 사전에 협의를 안 했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죠. 어떤 환자분이 오실지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이 환자분이 촬영을 허가해 주셔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저도 병원을 좀 다녀봤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이 봐주시고 하던데 선생님이 직접 초음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술해서 안에를 열고 본 경험이 있는 의사가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또 보다 보면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부분 봐주세요 했는데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 이런 것도 보면 좋겠다 싶을 때요. 근데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초음파 검사를 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 봐주세요 딱 그것만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도 제가 보다가 여기가 이러면 요 옆에도 어떨 수 있는데 하는 데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아까 진료 보실 때 얼핏 들었는데 충격파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지 못한 치료 같은데 저희가 흔히 전기 치료한다 그러나? 그런 네. 거랑 비슷한 건가요? 충격파라고 하는 거는 음파의 한 종류고요. 의학 분야에서 들어보면 초음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당 얼마나 많은 떨림이 있는가에 따지는 게 초음파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죠.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아주 빠른 진동의 파동을 말하는데 초음파
충격파 치료기들도 있지만 충격파 치료는 빠른 진동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파동인데 굉장히 높은 파동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이나 테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어디 멀리에서 폭탄이 꽝 하고 터졌는데 인접해 있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의 유리창 같은 게 와장창 깨지는 거, 그럴 때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파동을 충격파라고 그러고요. 충격파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의 진폭을 가진 큰 파동이어야 한다는 것과 큰 세기의 파동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가야 돼요. 충격파로서 인정받으려면 보통 뭐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그러니까 한 10억분의 1초 이하로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파동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충격파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발견하게 된 건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 안에서 죽은 승조원들이 발견됐는데, 잠수함도 어디 터지거나 크게 고장난 데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 죽은 군인들도 봤을 때 크게 외상이 없는데 왜 죽었을까 하고 봤더니 그 근처에서 기뢰나 어뢰가 터진 거에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 내장이 파열돼서 죽은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 충격파라고 하는 거의 존재를 인지를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에 걸쳐서 충격파를 무기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린다든지 바다 밑에 잠수함을 공격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처음에 무기로 만들어보려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제 보통 공기 중에서는 충격파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근거리밖에 효과를 못 미치고 아주 멀리 떨어지면 약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다른 분야로 뭐 쓸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고 여러 다른 산업 분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 몸에서 충격파를 적용하는 걸 연구를 시작했고요. 최초로 했던 거는 충격파로 해서 그 돌 깬다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뭐 담석증 이런 우리 몸에 돌 생긴다는 병 있죠? 그 예전에는 다 칼로 째고서 수술해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갖다가 칼로 째서 수술하지 않고 외부에서 충격파로 해서 달게 부숴서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해요. 충격파라는 거를 사람 몸에다가 적용해서 최초로 신장 결석을 치료하는 걸 성공한 게 1980년이에요. 그때 당시 관심은 충격파가 어떻게 하면 뭐 더 잘 치료할까 이거보다도 이 충격파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에너지인데 이거 가지고 돌 깨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혹시 사람 몸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다른 병을 만들거나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돼서 동물 실험을 많이 했다 그러고요. 동물들은 보통 실험할 때 쓰는 게 작은 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정도를 많이 쓰는데, 그런 작은 동물들은 신장이 바로 골반뼈 옆에 가까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신장에다가 대고 괜찮은지 본다고 열심히 충격파 치료를 때리다 보니까는 골반뼈가 점점 더 자라더래요. 또 이게 뼈가 왜 자라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충격파 자극은 뼈를 빨리 자라게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다음으로는 골절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됐고요.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뼈만 깨끗하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뼈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 근육들도 같이 손상을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어느 병원이든지 정형외과 환자들 하루에 100명 온다 그러면은 골절돼서 오는 환자는 하루에 뭐 10명 미만이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 아픈 경우잖아요. 그런데 아픈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지금 감독님께서는 이제 젊고 건강하시니까 아직 이런 치료 받을 기회가 없어서 모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충격파 치료를 근육이나 힘줄, 인대 이런 거 다치거나 아픈데 쓰는 거는 많이들 알아도 뼈가 부러진 거에도 충격파 치료 할 수 있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달해온 역사를 보면은 최초로 시도했던 거는 골절 치료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대나 힘줄, 근육이 손상되거나 그럴 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카메라를 항상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계속 한쪽만 쓰다 보니까 고질병이 있어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혹시 진료 보시다가 시간 되시면 저도 한번 당연히 받으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층입니다. 엑스레이도 엄청 꼼꼼히 많이 찍었습니다. 좀 정면 사진에서는 보시면은 큰 뭐 이상 소견이 없고요. 언뜻 보면은 별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목뼈가 지금 앞으로 2cm 가까이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볼록한 곡선이 별로 없이 여기 등뼈하고 만나는 부분 요거 딱 가리고 보면 거의 일자죠. 일자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딱 지금 그 상태신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건 머리 똑바로 하고 찍은 거, 요거는 앞으로 숙이고 찍은 거, 이건 뒤로 젖히고 찍은 거. 잘 움직이죠.
목뼈가 지금 이렇게 해서 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된 거는 뼈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근육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치료하시는 거 위치 잡아드리고 봐드릴 테니까요. 치료하고 그리고 이따 오늘 주사까지 한번 놔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치료가 아프지가 않은 건가요? 무지하게 아파요.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도록 해드릴 거니까 오늘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손으로만 눌러봐도 여기 이런 부분들 여기 아프시죠? 그죠? 근데 이게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병원 가서 진찰해봐도 그냥 차렷 자세로 이걸 눌러보게 되면 이거 어디가 아픈지 잘 못 찾고 환자분도 아 여기 어딘가가 아파요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자기가 눌러봐도 잘 못 찾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깨뼈를 충분히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찾아야 되고요. 인당인가요? 하면서 조절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쪽 어디 네, 거기. 이런데 어디 아픈 데도 네, 있거든요. 요즘 많이 아프세요? 지금 좀 줄여드렸거든요. 많이 지금은 어떠세요? 참고 받을만 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아프세요? 아파요. 그래도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도 아프세요? 더 줄여드릴게요. 아 이거 생각보다 아프네요. 그럼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픈 건 척추 부분하고 여기 어깨뼈하고 연결하는 근육이거든요. 여기는. 네. 이런 데도 아프시죠? 네. 그죠? 이쪽 부분하고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쪽 부분. 이쪽 이런 데는 어떠세요? 근데 잠시만. 안 괜찮죠, 그죠?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아픈 게 아니고 아까 그 부분이 아픈데. 그쵸. 이어져 있으니까요. 네. 인줄들이.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요. 여기 하고 다 여기 여러분 총 여기 부분까지 4군데나 5군데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커스로만 지금 치료를 갖다 3,000타 정도 하면서 그 정도만 해주면 되시고요. 한 3,000타 정도. 진짜 이런 거 처음 받았는데. 네. 근데 이게 해보이면 아시겠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네. 먹고 나오십시오. 네. 근데 지금 강도가 좀 아프긴 했는데. 애초부터 충격파 아프다라는 걸 좀 까시고 가시는 게 편하긴 해. 엄살 부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 소리 많이 지르세요. 원래 이렇게 아픈 거죠. 원래 아파요. 약간 해주시면 안 돼요. 좀 들려드릴까요? 네. 이 정도 어떠실까요? 웃음이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네 포인트 중에 하나 끝냈어요. 맞다. 들어드릴게요. 정말 멋있어. 근데 이게 잠깐만. 사실 줄여도 숨을 못 쉬겠어요. 진짜 현저하게 줄이지 않는 이상 네. 아픈 건 매한가지. 숨을 못 쉬겠어. 여기 하셔야 돼요. 그만하면 안 될까요? 진짜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선생님. 진짜 제발. 이쪽 오세요, 김상준님. 많이 아프셨죠? 혹시 제가 좀 취했나요? 아니요. 원장님 주사 놓고 나시면 엉덩이 주사 3대 받을 거예요. 일부러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좀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이제 너무 웃음이 나갖고 4개 나왔습니다. 네. 평생 이런 고통을 처음 느껴봐서 치료받는 거에 비하면 바늘이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덜 아프시죠? 이거는 뭐 그쵸.
하시고요. 선생님은 그러면은 충격파 치료로 비수술적인 치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치료가 있어요? 근골격계 쪽에서 어디가 아프거나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 치료하는 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항노화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뷰티 쪽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뷰티 치료라는 게 어떤 쪽인 거예요? 원하는 부위에 살을 빼는 거라든지 얼굴의 항노화 치료, 뷰티 치료 같은 것도 충격파 치료를 접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뷰티 쪽에도 충격파가 활용이 된다는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충격파 치료로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어딘가 안 좋아질까봐 뭐 근육이 빠진다든지 힘줄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치료하면서 초음파로 열심히 봤고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있을 때 부었던 게 빠지는 정도의 볼륨 감소만 있고 어디가 줄어들고 변화하나 봤더니 지방이 감소하고 소위 말하는 셀룰라이트가 감소하고 그런 현상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생각이 바뀌어서 저도 한번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게 됐고요. 충격파 치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적절한 고주파 치료나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과 같이 접목해서 어떤 적절한 세팅으로 같이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네. 그런 뷰티 쪽이 좀 안 좋은 시선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뷰티 쪽을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생명을 다루는 쪽이라든지 이런 통증을 다루는 과를 하는 의사들은 뷰티 쪽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낮춰본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전혀 다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기회에 이게 사람의 외모를 바꿔줌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행복,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아픈 거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의 한 분야겠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 수술을 연습할 때는 모형을 갖고 연습을 하는 건가요? 조직이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진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강하게 잡아당겨서 매듭을 하려고 그러면은 실에 의해서 잘리는, 귤껍질 같은 경우에 실을 갖다 팽팽하게 당겨서 귤 그냥 누르기만 해도 잘릴 거 아니에요. 그 적당한 장력으로 그런 걸 반복해서 하는 연습, 그러니까 섬세하게 다루고 하는 연습하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첫 실무적인 수술은 교수님들? 네. 그런 분들의 수술방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턴부터 수술을 들어가서 옆에서 어시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인턴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인간 견인 게 피부가 오므려져 있으면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잘 보이도록 옆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걸고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것만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쭉 밟아가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녀석이 이제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걸 보니 이 모든 수술 과정을 제대로 다 이해하고 돕고 있구나 생각이 되면 그때 첫 수술을 주시고 그러죠. 아주 간단한 쉬운 수술부터요. 선생님은 첫 수술의 기억이 아직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발목골절 환자분이고요. 발목골절이 다른 데 비해서 다칠 위험이 있는 신경이라든지 혈관 같은 게 적고 조직을 많이 박리하지 않아도 바로 밑에 뼈가 쉽게 만져지고요. 처음 접근하기 좋은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 어디 찢어진 데 봉합하고 이런 거 말고 골절 수술로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의사가 되고 나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98%요. 나머지 2%는 항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호기심 같은 거죠. 저걸 했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함, 호기심,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런 거죠. 의과대학으로 따지면 서울대가 가장 좋은 학교인가요? 아니면 다른 여러 학교들이 있을까요? 공부하는 거는 꼭 어느 대학을 가야 뭐 거긴 대학 가는 순간 뭐 최고 의사,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낮은 대학을 갔으면은 뭐 최고 의사 못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절실함과 공부해야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어디서든 최고의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 네.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제가 의대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악기를 할 수 있는 거였다 했잖아요. 악기를 하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 계속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내가 이거 악기를 갖다가 직업으로 했었다면 지금의 이 느낌은 평생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정말 아주 특출나게 누구라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연주가들 아닌 다음에는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 직업이 최고다라는 얘기도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아하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취미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인생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언제 어떤 기회로 또 그 생각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결국 더 어느 분야에서 뭘 하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결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둔다든지, 이미 직업의 길에 들어선 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다들 만족스러운 좋은 직업, 좋은 삶을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죄송하지만 수상한 직업이라는 채널이 있다는 걸 그전엔 몰랐었고요. 수상한 직업이라는 게 어떤 채널인가를 알고 이걸 갖다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예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급하게 찾아서 그동안 이제 올려주신 컨텐츠들을 많이 봤는데요. 일단 놀란 게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질문 던지시고 답변 주시는 분들도 당황했다가 그냥 떠오른 대로 답변하시고 이런 거를 본 기억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로 생생한 있는 그대로의 날것, 진짜 살아있는 정보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특별한 재미있는 채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채널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 이게 좋은 게 미리 사전에 짜고서 어떤 미리 알고 있는 피상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생한 진짜 실질적인 정보들, 그리고 다른 데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동기, 그리고 그 직업을 갖다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그런 것도 사실 어디서 쉽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채널인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흥미로운 것들, 삶에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전문적인 사생활들을 엿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한 직업 화이팅!